네, 안녕하십니까. 국제 크루즈 관광 산업의 코로나19 대응 및 전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유다종이라고 합니다. 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국제 관광 산업은 2019년도에 약 15억 명의 관광객 수를 기록하고 종사자 수만 해도 3억 3천 명이었죠. 그리고 전 세계 GDP 총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3대 수출 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산업에 비해서 높은 성장을 유지해온 고성장 산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했죠.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15, 16개월 차가 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1억 7천만 명이 확진됐고 371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지역별로 보면은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의 약 71%가 북미와 유럽 그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관광 산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관광 산업 측면에서 보면요. 그 여파로 예전에 뭐 사스나 세계 금융 위기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타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 30년 전 수준인 1990년 수준으로 관광 산업이 크게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 저희가 지켜봤던 2020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죠. 작년 2월 1일 저희 설날로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로 코로나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희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관광 산업에 있어서도 실질 관광객 수는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 출입하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대략 85% 급전직하를 했고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5개 여행 관광업체 역시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크루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크루즈 산업에 미친 코로나는 제일 첫 번째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사건이었죠. 이게 2020년 2월 1일에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712명이 확진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언론을 통해서 플로팅 패트리 디시라고 해서 떠다니는 배양접시라는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죠. 그런 표현이 생기면서 이제 낙인 효과가 우려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약 3,900 케이스 그리고 111명의 사망자를 발생했던 이 코로나 19이었는데요. 이렇게 됐던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고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이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지 아니면 비말에 감염이 되는지 여부를 아무도 알지 못했었던 가장 초기에 발생했었던 사고였습니다.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사고에 대한 그 공포심리 때문에 각 국가별로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하선을 못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실 내부에서 감염이 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크루즈는 당연히 운항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각 선사들이 2020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크루즈선의 운항을 중지를 했고요. 그 선 내에 타고 있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선원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뭐 일부 선박들은 이미 이제 운항을 재개했지만 대부분의 선박들이 레이업이라고 합니다. 휴항 상태로 계속 각 항구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제 크루즈 선사들 가장 유명하고 규모가 큰 것이 카니발, 그다음에 로얄 캐리비안, 노르웨이지안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회사들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루즈 산업계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추락 상황에서 경영적인 악화 상황에서 이제 영업 매출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차입이라든가 선박 매각 등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 이러한 매각 같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선박의 중고선 가격이 많이 하락했겠죠. 그런 기회를 노리는 그러니까 선사들이나 그다음에 PEF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중고선 매매가 이루어졌고요. 그 굉장히 하락했었던 중고선 가격이 요즘엔 점점 올라오는 이런 상황도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많은 크루즈 선사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공고하게 3개 또는 4개 업체들 중심으로 유지해 왔었던 크루즈 산업계의 이 공고한 틀이 좀 변화가 생기는 지각 변동의 시기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루즈 선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라는 이야기는 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간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크루즈 선사들 나름대로 여러 자구책이 있었고요. 유동자금 두 번째 컬럼에 보면 유동자금들이 95억 불이라든가 30억 불, 33억 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캐시번이라고 해서 매월 사용되는 비용 지출이죠. 현금 지출이죠. 이것을 같이 대입해 보면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자금들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버틸 수는 있겠지만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로얄 캐리비안 같은 경우 이자 상환액이 좀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적혀 있죠. 3억 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수억 불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경영에 좀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산업 전반적으로 보면은 약 770억 불의 생산 감소가 됐고요. 51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각국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이 크루즈 부분에서 가장 엄격한 뭐라고 할까 프레임워크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그만큼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지난 2020년 10월이죠. 그때 제시한 것이 이제 승무원이라든가 승객에 대한 테스팅 후의 승선, 음성만 이제 승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박 자체적으로 각 선사가 헬스 프로토콜을 제정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상황에서 트라이얼, 그러니까 테스트 항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박들의 그 운항식 기간은 일주일인대로 단기로 하고, 그리고 예전처럼 각 선박이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선하지 못하는 예전의 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기항지와 서로 사전에 합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5개 단계로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컨디셔널 세일링 오더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미국 CDC는 해왔고요. 미국 CDC 외에도 유럽이라든가 일본 외환객선협회라든가 각국은 다양한 프로토콜을 개발을 해서 공시를 하고 이제 크루즈의 재운항을 준비를 해왔었죠. 이런 각국 그다음에 각 기관들 외에도 각 크루즈 선사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노력들의 이제 프로토콜, 각 선사가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을 3개로 구분을 해보자면 육상에서 선상, 그리고 선내에서, 그리고 선박에서 육상으로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각 승무원이라든가 승객들을 검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백신을 다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다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 내에서는 선박의 공조 시스템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해서 각 승객들 또는 승무원들이 서로 접촉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고객 동선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선내에 PCR 장비들을 다 설치하는 건 당연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머스터링이라든가 하는 최첨단 장비들을 사용해서 언택트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박에서 육상으로 감염되는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선내에 혹시 의심자가 있다면 바로 현장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병원에 전부 이 검사 장치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자가 격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전체 객실 중에 5%를 격리 공간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CCTV 이런 것들을 통해서 3시간 내에 접촉자 90%를 색출해낼 수 있도록 이런 장비들을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3단계의 이런 프로토콜들을 이렇게 요약하자고 하면은 저희 크루즈 업계에서는 이걸 크루즈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트래블 버블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죠. 오히려 그 트래블 버블보다 훨씬 강화된 형태가 이 크루즈 버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각 구간마다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 아시아권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코로나가 창궐했었던 유럽에서 그걸 다 포함해서 현재까지 약 55만 명이 코로나 이후에 55만 명이 넘는 승객들이 크루즈를 이용했거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항상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에 저희 그런 말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크루즈는 폐쇄적 구조로 인해서 감염병에 취약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이걸 다시 이야기해서 폐쇄성의 역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크루즈가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와 미리 사전 예약제로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예방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고요. 1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유지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공간적 폐쇄성으로 인해서 선내 공조 시설을 개선한다거나 통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의 밀집도라든가 접촉자의 파악도 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폐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빨리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폐쇄성의 역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아시아, 유럽은 이 두 곳은 이미 작년 8월부터 크루즈를 운항을 해오고 있었고요. 언론의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가장 까다로웠었던 미국에서도 올해 7월을 기점으로 이미 지금 이제 운항을 재개한 선사들도 몇 개는 있고요. 본격적으로는 7월 정도부터 해서 캐리비안이라든가 그리고 좀 더 이후에는 알래스카도 크루즈를 재개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크루즈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가 이제 크루즈 산업에 미친 코로나의 전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관광 산업을 연구할 때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무슨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위기에 대응하고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단계로 가는, 이게 하나의 큰 사이클이 되는데, 이 사이클이 매번 반복되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스럽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 회복하는 것, 이걸 보고 저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약간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신 상황에서 다음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난도 박사님께서 트렌드 코리아라는 것을 매년 발표하시죠. 그중에 2021년도 올해입니다. 관광산업의 회복 시기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마파크는 대체할 수 있는 관광 수단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이제 V자형의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몇 가지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죠. 국내 여행이 됐든 테마파크가 됐든 카지노가 됐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U자형이 되지 않을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제한이 됐다가 풀렸다가 하다 보니까 W자형이고, 캠핑은 그 전부터 이미 발전을 단계에 돌입해 있었고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야외를 많이 나갔죠. 그러면서 앞으로 조금 더 발달하면서 그게 쭉 유지되지 않을까. 국내 여행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반대적인 수요를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올라와 있지만 만약 국외 여행이 풀리면 국내 여행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김난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UNWTO가 아무래도 국제적인 유엔에서 하는 그 세계 관광기구죠. 거기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했을까요? 회복 곡선을 시나리오를 3개를 제시했습니다. 코로나가 막 터졌을 무렵이었죠. 시나리오 1, 2, 3를 제시를 했는데, 사실 작년에 1으로 잘 가고 있다가 여름의 바캉스 시즌에 유럽 지역이 완화가 되면서 2단계 시나리오 2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넘기지는 않죠. 크리스마스 시즌 굉장히 즐기죠. 유럽이라든가 이쪽은. 그러면서 11월, 12월 무렵에 시나리오 3까지 이렇게 악화가 된 상황이었죠. 이게 2020년이었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백신이라든가 이런 조치들로 인해서 7월경에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좀 더 나은 시나리오 1, 그리고 그게 좀 더 늦어져서 9월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시나리오 2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유엔의 이제 관광기구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에 사례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보면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런
질병이죠. 질병이 걸렸을 경우, 그다음에 9.11 테러 같은 경우,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같은 이코노믹한 그 크라이시스가 있었을 경우에 각각 어땠을까라는 과거 사례를 보자고 하면 사스와 지금 현재 코로나 코비드 19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세 개 중에 사스 질병의 경우가 좀 더 빨랐고요, 회복 시기가. 그리고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쓸 돈이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금융위기 때 회복기가 더 길었던 전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스 기준으로 보면 혹시 이 백신이라는 것이 백신을 개발한 이후에 이게 좀 빠른 회복을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어주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 CDC 같은 경우 굉장히 그간 1년 동안 굉장히 엄격하게 해왔던 CDC 같은 경우에 백신을 처방한 경우, 그래서 이제 면역이 되는 경우죠. 풀리 백시네이드가 되면 95% 승객과 승무원이 95% 이상이 되면 이제 백신이 이제 풀리 백시네이트가 됐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면역된 크루즈에 대해서는 코로나 테스트도 면제해주고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다 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CDC가 시험항차를 아까 요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전 단계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시험항차도 면제하고 즉시 묘객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면역선, 그런 면역 접종을 하지 않고 승선하는 경우에는 거리두기라든가 아니면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그 입장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테스트 항차를 반드시 해야 된다든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제 강화된 조치를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에서도 각 주마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자와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로열 캐리비언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 또는 플로리다 외부의 기준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밑에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선사마다 백신을 다 맞고 탑승하거나 아니면 음성 확인서만 갖고 탑승하거나 최소한 음성 확인서라도 가지고 타도록 이렇게 각각 기준을 정해서 백신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코로나에 대응을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백신 접종률이 매우 늦다라고 처음에 조금 우려가 있었죠. 하지만 제가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이 5월 이후죠. 5월, 6월 무렵부터는 굉장히 급히 치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요. 9월 30일경이면은 3분기 말이 되겠죠. 그때 되면 70% 이상이 접종하면서 집단 면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시기에 백신을 다 맞고 집단 면역이 되었으면 저희가 기대하는 관광 산업 그리고 크루즈 쪽에서 펜트업 수요 급등이죠. 이런 효과가 과연 발생할까라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UNWTO가 이미 그 각 분야의 그러니까 관광 분야죠. 이 전문가들의 대상으로 전망 조사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2021년이 빨라야 2023년 그리고 실제 2024년 뭐 이쯤에 되어야 정상화가 될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루즈 분야에서는 어땠을까요? 지난 2020년 12월에 세계 주요 국가죠. 크루즈 분야에서 주요 국가 3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좀 다행스럽기는 하죠. 향후 1년 이내에 3명 중 2명은 1년 이내에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건 조금 상당히 긍정적인 건데요. 한 번도 크루즈를 타본 적이 없는 국제관광객도 58%는 크루즈를 탈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년 내에 크루즈 재생선 계획이 있다라고 했던 경험자들도 74%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수요 시장이 나중에 백신이 다 접종된 이후에 수요 시장의 펜트업을 기대할 수 있는 어느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이제 해석은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티스타라는 이 통계 전문 기관 있죠. 그쪽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2023년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23년 승객 수는 4년 뒤인 2025년이 돼야 지난 팬데믹 전인 2019년까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깝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지도 않습니다. 2023, 2024, 2025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아까 처음에 저희 그 김난도 박사님의 그런 그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급격한 V자형은 조금 어렵더라도 V자와 U자형의 중간쯤으로, 그리고 이 크루즈 산업이 발달한 유럽이라든가 미주 같은 경우는 V자형에 가깝게, 그리고 덜 발달된 이쪽 아시아나 이 한국권 같은 경우에는 U자형으로 해서 다시 회복되어 주기를 뭐 반은 기대, 그리고 반은 전문가들의 전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논의해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의 전망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전망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간단하게 여기 5가지만 일단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국 CDC를 포함해서 각국이 크루즈 운항을 재개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제정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게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루즈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달성해야 운항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일단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제시가 되지 않았다는 거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크루즈에 대한 낙인 효과 말씀드렸었죠. 스티그마라고 했었죠. 그 부분은 사실 언론의 책임, 그리고 정책의 책임, 그리고 뭐 일반적인 이 학계 포함해서 모두 책임이기도 하지만 크루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들, 그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최근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많은 여행을 하신 여행업 경력자분들이 실직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패키지가 점차 인디비주얼적으로 이제 개별 관광으로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그런 실직 사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과거의 패키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이 크루즈가 대체 상품으로서 다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직 상태에 있는 여행업 경력자를 대상으로 크루즈를 교육하는 그런 오히려 또 다른 기회로 삼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전 세계 사례를 찾아보면은 코로나 이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크루즈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각 국경이 막혀 있어서 국제적인 크루즈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연안 크루즈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서서히 운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안 크루즈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카보타지라는 룰이 있는데 그것을 배제한다고 하면은 국적선이 있으면 이 연안 크루즈를 하기가 상당히 수월한 환경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선사를 설립하는데도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양 크루즈, 연안 크루즈로 활성화하는 것,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아까 관광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머릿속에 염두에 좀 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지요. 리질리언스라고 합니다. 리질리언스를 말할 때 밑에 적혀 있죠.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시스템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문제 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은 저희 뭐 포스트 코로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드 코비드 19이죠. 코로나와 같은 질병은 저희와 이제 떨어질 수도 없고 다시 재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이 다시 재반복되었을 때 우리 크루즈 업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큰 충격을 입지 않을, 이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려 해야 되는 프로토콜들, 그리고 이 대국민 홍보 활동들,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기에 크루즈가 다시 재추정하지 않은 이 시기에 이미 사전에 진행이 되고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직 늦지 않고 이른 때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그 활동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